자, 지금 전남 영광 군수 재선거에 조국 혁신당이 올인하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영광 민심 잡기에 나서는 등 이 선거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자, 3일부터 이제 운동 시작하면 봐라, 조국 바람 불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무슨 소리? 그래도 우리는 파란색이지. 현장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 예비 후보로 뛰던 사람이 혁신당 점퍼만 받고 있고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응도 있고, 반면에 도둑놈보다는 철새가 낫다. 누가 되든 도둑질 안 하는 놈이 돼야 된다. 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도덕성 여부를 따지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당이 이제 전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을 이제 고인물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썩기 쉽다. 그랬더니 이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황현선 사무총장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민주당을 그 호남의 국힘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기득권, 토호 정당이 아닌 호남 나를 위한 선택을 받을 기회다. 국민의힘에 줄 서는 게 공천에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것. 예를 들어 민주당도 호남 지역에서는 공천이고 당선이잖아요. 이제는 후보 인물과 당을 보고 뽑는 그런 선택의 시대가 왔다. 그러자 지금 아시겠지만 김성애 민주당 대변인이 황현선 사무총장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판단해서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은 그 조국 혁신당이 그 이 운동장에 내려오지 말고 관중석에서 치어리더 역할을 계속 해달라는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은 이제 정의당의 이제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중대로 이미지가 굳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대선 전초전은 아니고요. 조국 대표가 본인이 교도소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몸 관리한다고. 따라서 조국 대표가 대선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따라서 그보다는 과연 이게 그 호남의 적통이 누구한테 있냐? 민주당이냐? 조국당이냐? 옛날에 지민 비조할 때는 비슷하게 비례가 나왔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검승부 한 표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저는 한석씩 나눠가지고 세 개. 영광은 조국당, 곡성은 민주당, 부산은 국민의힘. 이렇게 하나씩 강화 빼고 나면 하나씩 나눠 가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곡성은 뭐 민주당이 될 것 같은데 영광은 후보 개인 경쟁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진정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 바닥 민심이 제가 호남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바닥 민심이 안 좋아요. 이번에 전당대도 보면 투표율이 너무 낮아요. 20% 초반대로. 그리고 이제 그 득표율도 전국 90몇 프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요.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히 바닥 민심이 안 좋고, 이래가 영광은 조국 땅에 한 표 던지고 싶고, 그다음에 부산은요, 뭐 단일화 되나 안 되나. 그래도 이게 저번에도 우리 한 10몇 프로 총선 때 이긴 지역인데, 뭐 단일화 되나 안 되나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을까 봅니다. 자, 장 기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기-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회의했어요. 했고, 그 다음 날은 또 곡성을 갔잖아요. 네, 곡성도 가고 부산도 가고 있었죠. 근데 두 당이 전략적 동맹 관계인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계속 머문다는 거는 좀 이기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닥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취재하고 온 기자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영광이든 곡성이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애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뜨겁더라. 그런데 앞서 이제 서 변호사님 그 저기 기대를 담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영광의 경우에는 후보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기 전과 뭐 폭력 전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와 이재명이 왔다. 뭐 이재명 손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재명이 왜 저런 사람을 후보를 내세웠지? 왜 저런 사람을 후보 공천을 했지? 그래서 약간 그래서 후보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그 후보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곡성은 민주당이 좀 우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대변인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니다. 여기도 판이 뒤집어졌다. 자기가 그 대중 목욕탕 남탕에 가가지고 직접 확인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저는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몰빵을 했었습니다. 지도부가 매일 그리로 출근을 하면서 그야말로 전당원이 진짜 일치 단결해가지고 그 선거를 밀었는데 결국 그렇죠. 김태우 후보가 떨어졌어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선대위를 300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곡성이나 영광이나 전체 유권자가 한 2, 3만밖에 안 돼요. 영광이 한 4만 몇 명 되는 것 같고 그중에 실제로 투표자는 한 3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300명 선대위 300위원회를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력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군수 선거에 당력을 이렇게까지 세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대선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분석이 이제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깃발을 꽂고 그것이 성공을 하면 대선 가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호남이 뚫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호남은 섞어내야 되는 이런 어떤 텃밭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막 사생결단식으로 민주당은 붙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당세가 약한 조국혁신당은 좀 어려운데 또 바닥을 다지면서 선거 캠페인 한다 뭐 이런 거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에 올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민석 최고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상당히 설전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안 좋지만 종국에는 후보 단일화에서 1대1로 붙을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지율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10%대로 주저앉는다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PK에서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PK 지역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한 거고 단일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 그밖에 정당 등이 단일 후보를 냈을 때는 여기도 역시 수도권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요한 것은 함께 합쳐서 싸워서 단일 대우로 선거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만약에 분열을 하면 선거는 어렵겠죠. 네, 자 신조 부대변인 이제 국민의힘은 영광 같은 데는 이제 후보 공천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니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사가 났던데요, 안 한다고? 근데 또 나오시면 또 할 수도 있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장윤성 기자 얘기 들으면 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네. 부산도 특히 이제 또 강화 같은 경우는 여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어때요 당내 분위기는? 일단 국민의힘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적인 텃밭입니다. 네. 텃밭이기도 하고 최근에 그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두 후보들이 상당히 좀 PK 지역에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금정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고요. 강화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군도 지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안상수 시장이 사실 인천시장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몇 번 하신 분이 대선 후보에도 도전했어요. 대통령도 나가신 분이 지금 분수하겠다고 나선 것을 강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정계 은퇴하셔야 되는 분으로 아마 강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강화군과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민주당 쪽이 다른 당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게 제가 볼 때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두 분을 다 정치 현장에서 못 뺄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지금 대법원 판결 남아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재보선에서 지면은 민주당 지도 체제에 위기가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단순히 영광, 곡성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진다 이거
차원을 넘어서서 두 군데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위기가 올 겁니다. 영광 곡성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근접한 표 차이로 진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호남 민심의 불만이 표출됐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재명 리스크가 더욱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결국에 이재명 대표는 올해 연말이면 민주당 대표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수순을 걸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전 개인적으로 좀 조국 대표가 이 표리부동한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금정구청장은 단일화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영광 곡성에 머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조국 대표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김준일 대변인. 이번에는 신조어 대변인부터 민주당 편을 들었어요. 저희 민주당 편을 들어주셨다고 저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기초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또 너무 또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해오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판은 벌어졌고 이 상황 속에서 이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당이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좀 전에 신지호 대변인께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돼요. 예. 아마도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을 목표로 또 서진 정책을 목표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호남 정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내놔야 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적격한 후보가 없어서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